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3번째 영화입니다. 더글라스 서크의 1946년입니다. 다시 더글라스 서크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 다이렉트하게 바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화냐면 더글라스 서크의 올감이라는 영화입니다. 1946년 영화고요. 여기 스릴러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근데 스릴러이면서 동시에 로맨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코미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배우가 루실 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배우 있죠? 이 사람이 보리스 칼로프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맨 하단에 있는 이름이 보리스 칼로프죠.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샌더스도 있고 그리고 찰스 코번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더글라스 서크 영화로는 지금 세 번째 영화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영화였어요? 1956년에 그 바람에 쓴 편지 기억나시죠? 그 영화 끝에 비극적으로 이렇게 끝나고 로커드슨하고 로렌 바코는 이제 행복하게 떠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더글라스 서크가 멜로 드라마의 거의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봉이라고. 그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위에도 뭐 한 4-5 작품 있고 그건 언제 또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영화는 바바라 스탠릭이 나왔던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게 1953년 영화였어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 취향 때문에 반영이 된 그런 영화죠. 엄청나게 이게 수작으로 평가는 못 받지만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작이었던 영화예요. 특히나 바바라 스탠릭이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고 완전히 그 바닥에까지 내려간 그 연극 배우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잃었던 걸 되찾아가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가 무엇이었던지를 그냥 즉흥적으로 딸의 편지를 받고 갔는데 거기에서 인생 전체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화는 1946년 영화고요. 다시 말해서 더글라스 서크가 50년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그 멜로 드라마를 막 쏟아내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정수를 보여주고 4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범죄 스릴러물 또는 작은 영화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감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루어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끼에 걸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올감이 상당히 좋은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올가미에 누군가 걸리겠죠. 누가 걸리냐면 여러 여인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신문 지면에 개인적 광고란이라는 게 있어서 뭐 화가가 모델을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인을 구하기도 하고 오늘 콘서트에 갈 여인을 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구인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고 따라갔던 많은 여인 중에서 이미 7명이 실종 상태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영화죠. 그 경찰서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찰스 코번이라는 배우입니다. 찰스 코번 저 배우는 딱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엄청난 대배우고 원래 연극 쪽에서 자기 극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인데 이제 느즈막 할 때 이제 헐리우드에 합류해서 영화 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그 명감독들하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히치콕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하워드 혹스 뭐 어떤 영화에 나왔냐면요, 뭐 남자는 금발을 좋아해 이런 혹스의 영화에서도 나왔고요, 존 휴스턴 영화에서도 나왔고, 히치콕의 파라딘 부인의 심판 뭐 이런 이런 영화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기서 맡는 역할이 이제 템플 서장 역을 맡는 거죠. 그 사건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역입니다. 그러면 조지 샌더스 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 이탈리아 여행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영화 제가 보여드린 거기에서 잉글리드 버그만의 남편 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거고요. 지금 이때만 해도 46년이니까 되게 젊었죠. 원래 아주 세련되고 그 언어적인 부분을 아주 그 기품 있게 표현하는 그런 배우죠. 특히나 이 영화의 더글라스 서크 감독하고는 절친한 사이라 다수의 그의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지 샌더스가 맡은 역할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범인으로 몰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로버트 플레밍이라고 아주 상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본인 이름을 딴 플레밍 앤 와일드라는 그 런던 최고의 사교 클럽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한테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업을 하게 이끌어주는 동료가 있거든요. 그 줄리안이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세드릭 하드위커라는 배우인데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루실 볼은 어떤 역을 맡게 되냐면, 루실 볼은 어떤 배우입니까? 아주 보시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아주 귀엽고 그리고 발랄하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배우입니다. 루실 볼. 근데 루실볼은 주로 이제 우리 루실볼 하면 되게 코미디스러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죠. 처음에 루실볼이 등장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영화들에 출연을 했던 거죠. 단역으로 프레드 아스테어하고 진저 로저스, 프레드와 진저죠. 나왔던 톱 헤드 이런 영화, 어빙 벌린의 음악과 함께 이런 영화에 이제 그 작은 배역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배역들을 맡으면서 완전히 그 베티 데이비스나 조앤 크로포드처럼 엄청난 배우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B급 여왕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946년 이 올감이라는 이 영화가 루실볼한테는 아주 중요한 비중의 그 영화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들어서 루실볼이 이제 계기를 맞이하죠. 그렇게 그 베티 데이비스나 존 크라포드처럼 그 한 획을 끊는 그런 A급 배우는 못 됐지만, 그때 그 남편이었던 데시 아르나즈라고 쿠바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하고 결혼해서 같이 거기에서도 이제 결혼으로 나오는, 부부로 나오는 I Love Lucy라는 일종의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뭐 영화 제작, 뭐 드라마 제작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관여한 게 뭐 스타트랙 같은 것도 관여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열심히 그 인생을 잘 살아나갑니다. 물론 자서전 뒤에 얘기지만 그 남편하고 관계가 그렇게 남편이 좀 기이하기도 하거든요. 업다운이 심하고 폭음도 하고 막 때로는 뭐 손찌검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런 얘기도 이제 뒷 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리스 칼로프, 제가 아까 인상이 아주 주로 프랑켄슈타인 관련되는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배우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스릴러와 로맨스와 코미디, 특히나 코믹한 요소가 되게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이는, 그래서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어떻게 그림자를 이렇게 따라가듯이, 네, 이렇게, 네, 너무 빨리 가네요. 어때요? 런던의 이제 거리에 이 여인이 루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죠. Blue Eye, Meet Me Tonight 하고 저런 어떤 쪽지, 존이라는 쪽지를 받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의 그 인물은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일종의 댄싱 홀 같은 거죠. 그 시대에는 저렇게 바로 즉흥 연주하면서 저런 되게 운치가 있습니다. 거기 한쪽 끝에 뭘까요? 네, 줄줄이 앉아서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춤을 같이 춰주고 진짜 소량의 돈을 받는 거죠. 저 왼쪽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다가오는 게 바로 루실 볼.
여기서는 이제 산드라 카펜터라는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루시하고는 이제 친한 사이인 거죠. 그래서 저기에 조금 있다가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접근할 겁니다. 한 남자가 접근을 해서 여기 말고 얼굴도 괜찮고 뭐 그런데 새로 생긴 신생 클럽이 제일 멋진 클럽이 있다. 플레밍 앤 와일드라고 거기 오디션 한번 보지 않겠어? 그러면서 주급이 상당히 높은데 그 관심을 막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하겠다고 우리 루시를 볼 산드라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루시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루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로서 이게 끝이다. 그리고 존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전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춤을 춰주는 장면입니다. 춤을 춰주는 장면에 이제 저기 저렇게 찾아온 거죠. 저 매니저가 와서 어떻게 명함까지 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나 이제 오늘 끝이야 하고 너무 빨리 갔네요. 맞추기가 힘드네요. 그죠? 이게 저의 테크닉이 이게 네 이렇게 춤을 추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춤추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루시, 존이 누구야? 어디 출신이야?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만났어? 하고 물어보니까 퍼스널 칼럼 해서 그 뭐랄까 그 신문 개인 구인란 같은데 칼럼란에 거기서 보고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런 데서 만나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나 이게 지켜줄 거야, 나를. 괜찮아, 나 두렵지 않아 하면서 왼쪽에 저 그 팔찌, 하얀색으로 된 팔찌고, 거기에 이제 아기 코끼리들이, 상아 코끼리들이 달려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자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에 예고를 해요. 어떤 식으로 예고를 하냐면 살인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그런 경고를 하는 거를 시를 경찰에다가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경찰 상황은 어떤 누군가 이제 그런 시를 보냈는데 그 시에 보면 아주 투명한 그 손에다가 그런 코끼리 그 문양을 가지고 있는 팔찌 그거를 한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댄스를 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루시가 그 마지막 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오늘로 해서 끝난다. 그러니까 루시가 지금 표적인 거죠. 그렇게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좌측에 있는 분이 바로 찰스 코번 해서 그 경감인 거죠. 경감 템플 서장인 거죠. 템플 서장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 편지지를 분석도 하고 편지의 글씨체도 감정을 하고 심지어는 편지가 시로 되어 있으니까 시와 문학의 전문가한테 찾아와서 혹시나 범인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온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뭐 별다른 거를 그렇게 찾지는 못해요. 네, 책만 쌓여 있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이제 우리의 이 산드라가 이제 여기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새로 오디션 보러 가려고 전화하려고 하는 거죠. 전화했잖아요.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지금 그 조지 샌더스를 잠깐 보셨을 거예요. 키스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조지 샌더스가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나 플레밍이잖아요. 로버트 플레밍이라는 저기 주인인데 자기가 플레밍의 비서라고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좋네 하면서 오디션 보러 꼭 오라고 해서 오디션 시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뭐 거기 지금 만나는 여자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루시 건이 이제 터진 거죠. 그리고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그 줄리안이라고 변호사이자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공인 이 샌더스는 조지 샌더스, 로버트 플레밍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놀고 일종의 한량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모두 줄리안이 변호사이면서도 모든 사업적인 부분을 갖다가 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함께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저 여인들이 있는 거는 다 오디션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와서 루시가 죽었으니까 루시하고 어떤 관계고 마지막에 어떤지 그런 걸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저 파이프를 문 사람, 저분이 바로 찰스 코번, 아까 잠깐 옆모습만 보였던 그 템플 서장입니다. 근데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하는데 이 여인이 되게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다. 여러 그동안 죽은 사람들 사진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뭐 했냐 그러면서 이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와서 돈 한 푼 없고 지금 잠깐 그 일 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잠깐 치마를 올려보라는 거, 저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혹시나 그 미끼로 투입할 수 있는 외모가 되는지 그런 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나름 되게 코믹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 눈을 한번 감아봐. 지금 이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모자하고 거는 데는 어디에 있었지? 순간적인 눈썰미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꽤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사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뭐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형사가 되는 거죠. 이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수많은 신문 광고들인 거죠. 저 광고에서 의심이 가는 광고에 우리의 산드라가 투입이 돼서 거기서 이제 어려운 미션 수행을 하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사건에 투입되는 건 넘어갈게요. 이거 한 건, 두 건 넘어가는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두 개 지워지고 famous artist, 엄청 유명한 예술가가 six beautiful model, 아주 아름다운 모델을 찾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두 건은 가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저렇게 담배를 피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하얀 백조라고 있는 그 카페 그 근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런 부분에서 나름 지금까지 분위기는 조금씩 그 누아르 영화의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명이 밖에 보고 있죠. 얼굴을 보고요.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은 밖에 저렇게 있는 사람, 누군가 쳐다보는 인물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 사람인가? 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갔더니 누군가가 옵니다. 옵니다. 저는 찰스 벤 드루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만날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까요? 저 찰스 벤 드루튼이 광고를 낸 거고, 그러면 산드라가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당신 편지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해서 네, 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장소로. 뭔가 으슥하죠? 으슥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있는 거죠. 문을 닫고요. 아주 시선이 곳곳에 그 거미줄이 쳐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명한 예술가는 맞긴 한 거죠. 그 파리에 예전에 유명한 디자이너였대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 사람이 디자인한 옷을 입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떤 공주의 옷을 디자인한 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고요. 그런데 그 공주는 그 옷을 입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때 여러 다른 경쟁자들이 이 사람의 그 도안하고 디자인을 다 뺏어가 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때로는 이제 불어도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지금 뭐 공주님하고 뭐 네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떤지 지금 상당히 그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 지금 막을 올리는 거겠죠? 그런데 막을 올리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야지 하면서 오케스트라를 틀으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어떤 오케스트라일까요? 보시면 오케스트라, 바로 축운기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표정은 어때요? 루실 볼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다고 피아니시모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렸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모든 귀빈들이 다 그 입장을 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면에 아주 부르도크가 이제 큰 부르도크가 있습니다. 왕인 거죠, 부르도크가.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제 그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이제 루실 볼도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네, 그러면서 아주 그 여유 있는 자세죠. 여기도 아닌가 하면서. 그런데 네, 알리시아 공주님을 위해 디자인한 거로 이렇게 그 오신 귀빈들한테 그걸 선보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지금 보리스 칼로프 나오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장면이 아주 매력적인 여기 들어와서 공간부터 그러면서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전하가 바로 그 불독입니다. 전하 앞에서도 이제 저렇게 포즈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전하의 목소리는 들으셨죠? 헥헥대고 있는. 그리고 여기 또 한 분의 레이디가 있고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간 아까하고 태도가 좀 바뀌죠, 루실 볼에. 갑자기 순간 저 웃음소리와 더불어 순간 갑자기 공포에 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판은 늘 저렇게 이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마틸드 하면서 마틸드한테 칼을 들고 갑니다. 내 쇼를 망쳤어 하면서
저기다가 가둬버리고 이제 루실볼한테 돌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흥분하지 말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전에 중요한 부분인데, 너 스파이지? 누구야? 너 콜비에가 보냈어? 디플로이에가 보냈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과거에 이제 사는 거죠. 근데 너무 긴장됩니다. 너 잘못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밖에 누가 있어요? 밖에 아까 그 봤던 그 남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콜베어라고 얘기합니다. 콜베어라, 당신의 그 훔친 그 사람이 콜베어가 저기 밖에 있다고 하고 순간적인 기지로 이제 도망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콜베어라고 아까 창에 서 있던 그 남자랑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됐을까요? 싸워서 그 사람이 넘겨뜨리고 지금 그 사람이 또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 탔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데 그 남자가 마구나 막고 들어옵니다. 근데 앞에 이 운전사가 되게 반응하는 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카펜터 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댄서였는데 지금 경찰 일을 한다죠 하면서 나는 29년차 형사 바넷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총관리나 좀 잘 하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총도 여기 있는데 당신도 총관리 잘 하시지 하면서 이제 코믹으로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어떤 장면인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 부분에서 제일 긴장감이 넘치면서 그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어땠어요? 저기를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야? 저 문을 하객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하는 눈빛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마치 그냥 하나의 그 미친 사람의 가벼운 농담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그 추궁기가 탁탁탁 걸리는 순간부터 내 소를 망쳤어 하면서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돌진하는 듯이 하면서 그 공포가 최고조로 가고 자기한테 달려왔을 때는 그야말로 공포가 극대화됐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범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갔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너 스파이지 하는 장면에서 다시 완전히 코믹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제 문제가 있는 범인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그때 누구냐, 넌 누가 보낸 스파이냐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루실볼이 처음에는 해서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당신 지금 뭐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미쳐있는 사람이지, 과거의 향수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 하면서 태도를 바꿔서 그 밖에 있는 이름 모를 추적자를 마치 그 콜베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에 2명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또 이제 코믹적으로 또 무마를 했는데, 순간 또 저 남자가 그 디자이너를 제압하고 자기한테 쫓아온 거죠. 그때는 다시 공포의 순간이 됐다가 알고 보니까 또 경찰이었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가 코믹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총 문제 이런 것도 순간순간 코믹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분들이 꽤 깨알같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긴장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늘어짐과 그런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